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2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에서 783명, 카나가와 470명, 사이타마 221명, 치바 144명, 오사카 262명, 아이치 193명, 효고 128명, 홋카이도 9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3만 8,99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3만 9,71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효고와 오사카에서 각각 9명, 도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4명, 홋카이도, 치바, 사이타마에서 각각 3명 등 총 4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54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55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7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료 18,05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8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78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2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5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77명으로 전체의 약 48%, 40대에서 50대는 총 236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서는 4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88명, 입원 환자는 136명 증가한 2,73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960명, 누적 사망자 수는 63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와 인접해 있는 카나가와현에서는 31일 과거 최다의 감염자 수가 확인되었으며 새해 첫날인 이날도 500명에 가까운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카나가와현의 코로이와 지사는 눈앞에 의료 붕괴가 임박하고 있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このところの感染激増といった状況ですね。本当にもうすぐ目の前にその医療崩壊が迫っていると。初詣とかまた初売りとかさまざまなお出かけになりたいというお気持ちはあるでしょうけども極力控えていただきたい。 코로이와 지사는 이렇게 말하며 철저한 외출 자제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나가와에서는 1일 감염자 수가 31일에는 사상 최대인 588명이었으며 새해 첫날인 이날은 470명이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31일 시점 지금까지 가장 많은 619명이 입원 중이며 병상 사용률은 76%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쿠로이와 지사는 감염된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조정하는 작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2021년 첫날을 맞아 연두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 회복의 총력으로 임해 국민을 위한 내각으로서 전력을 다할 생각을 재차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이어지고 경제 상황도 아직 어려운 가운데 우선은 더 이상의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며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투자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광 정책 등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대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인접 국가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세계의 단결이 상징이 되고 안전 안시민대회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는 국민에게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를 찾아내 국민을 위한 내각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일본으로 밀반입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접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이미 기업 총수 및 그 가족들 18명이 접종하였으며 이 백신은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가까운 중국인 컨설턴트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반입하는 건 위법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는 중국 측이 백신을 지렛대로 일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백신은 중국의 국영제약회사의 중국의약집단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12월 31일 오전 베이징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불활성 백신으로 임상 3상 결과 효능은 79.3%를 기록하였으며 임상 참가자의 0.1%에서 미열 등 가벼운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고 과민 반응은 100만 명당 2명꼴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되었던 의원이 대책의 모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私は徹底的な検証が必要だと思いますよ。なぜならこの政権は 지난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주목을 받은 오가와 주냐 의원이 국회 개회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本当に完全防護で戦われているこのお医者様とか本当に頭が下がる思いで 그리고 오가와 의원은 지난달 10일 약 3주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小川先生の準濃厚接触者だったんでだからあれ検査の検査を受け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えらく何万円もかかったんでしょまあそれはね、でマスク外した人は公費で検査を受けられてるんですよ、ところがマスク付きで接触した人は非濃厚接触者で、そうですね。自費検査になるんですよ、これも矛盾ですよ、 오가와 씨는 본인이 감염되고 재차 코로나의 무서움이나 대책의 문제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やっぱり検査までたどり着くこと自体が本当に大変だとかやっぱりな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検査の対象を絞ってる限りこれは潜在的な感染を把握することできないので検査を拡大するしかない 그는 의료 현장 지원과 감염에서 복귀한 사람 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1일 복수의 해외 매체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주요 일간지 가디언은 일본과 IOC가 3월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연기를 했을 때는 1년간의 연기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나 감염 확대가 가라앉지 않는 현상에 올림픽 관계자는 모든 것이 바이러스의 기반이 무너져버린 것을 깨달았다. 아베 총리가 상정한 바이러스에 이긴 축하회와는 거리가 멀고 어려운 현실로 기대를 낮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IOC의 바흐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도쿄올림픽은 인간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긴 증거가 된다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지만 막 6주가 지나고 그것은 희망사항처럼 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12월 31일 1300명을 넘은 도쿄 도내에서의 감염자 증가를 들며 해외에서 관객 등을 받아들일 경우 전문가는 이미 과대한 도쿄 의료 인프라에 추가 압력이 걸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의 증가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으로 일본 국내 여론이 개최에 소극적인 것도 지적하며 사람들이 올림픽의 꿈을 포기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도쿄의 감염 확대에 올림픽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올림픽에 외국인 양성자까지 받는다면 의료붕괴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들떠있는 스가, 모리, 코이케, 무로우시, 하시모토보다 외신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네요. 이제 해외 선수는 오지 못하죠. 올림픽 대신 전국체전이라도 하면 됩니다. 올림픽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치인과 이권에 얽힌 사람들. 감염 폭발 중 올림픽의 꿈은 포기해야 한다. 일본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고투 따위 하지 않고 의료체제 확립에 투자했다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체면 때문에 개최한다면 현실적으로 무관중 개최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80%는 이미 개최에 반대하고 있는데 무관중으로 강경 개최에도 코로나 시국의 경제적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 소매, 서비스 산업의 경제 효과는 0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EU, 유럽연합에서 이탈함에 따라 영국과 일본 간 새로 체결한 EPA, 경제동반자 협정이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EU와의 사이에 관세 등의 규칙을 정한 EPA를 맺고 있으나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지난해 10월 영국과 일본 간에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양국의 의회 등에서 필요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정대로 1일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협정에서는 EU와 일본의 EPA를 대부분 계승하였으며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2026년에 철폐하고 수입되는 농산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부담은 없어집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사업상 필요한 기업의 데이터 교환에 대해 양국의 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룰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국과 EU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 등의 협상도 지난달 말 합의에 이르러 영국의 EU 이탈 후에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의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연합장의 배달이 시작되었지만 하루 전국에 배달되는 매수는 지난해 첫날보다 10% 정도 적어져 12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일본 우편 사업의 발상지 도쿄 추오구의 니온바시 우체국에서는 오전 8시부터 배달의 출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일본 우정의 마스다 히로야 사장은 연합장 한 통 한 통에는 고객의 마음과 마음을 담고 있다. 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제일로 전해달라고 인사하였습니다. 또 타케다 총무상은 메일이나 SNS 보급으로 우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마음을 담아 머리로 문구를 짜낸 연합장에는 메일 등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배달 담당자는 메이지 시대의 제복 등을 재현한 의상을 착용한 직원을 선두로 잇따라 출발하였습니다. 일본 우편에 따르면 1일 전국에 배달되는 연합장은 대략 11억 5,700만 장으로 작년보다 10.1% 밑돌았으며 SNS의 보급 등이 배경으로 12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대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연합장을 보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